안녕하세요. 발란의 영법 채널입니다. 저는 발란의 영법과 다들 아는 척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영법 이야기의 저자 이장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영문법의 이해 시간으로 능격 동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능격 동사는요, 영어로는 ergative verbs라고 하는데요. 능격 동사는 자타 양용 동사의 한 유형입니다. 자타 양용 동사는 타동사로도 쓸 수 있고 자동사로도 쓸 수 있는 동사로서 영어 동사 중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자타 양용 동사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목적어 생략적 자동사인데요. 의미의 특성상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로 쓰이는 게 기본적 쓰임인데 일반적인 목적어나 특정 목적어가 쉽게 인식될 수 있어서 목적어 없이 자동사로 표현되는 유형이에요. 예를 들어 Where do you wanna eat dinner tonight? 너 오늘 밤 어디서 저녁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본 거죠. 동사 eat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먹다는 뜻이고 무엇을 먹는지 먹는 대상이 목적으로 표현되는 타동사예요. 여기서는 이제 dinner라는 목적어가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 eat는 여기서 타동사죠. 그러나 여기서 eat가 타동사라는 말은 이 문장에서 타동사로 쓰였다는 말이지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dinner를 목적어를 없애버려도 이렇게 되는데 Where do you wanna eat tonight? 오늘 밤 어디서 식사하고 싶어? 이렇게 의미가 구성이 돼요. eat의 목적어가 없더라도 먹다라는 의미의 특성상 음식 또는 식사라는 목적어가 쉽게 유추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어 없이 자동사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자타 양용 동사의 두 번째 유형은요. 목적어 발생적 타동사입니다. 의미의 특성상 목적어 없이 자동사로 쓰이는 게 기본적 쓰임인데 목적어를 취하면서 의미가 전환돼서 타동사로 쓰이는 유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He disappeared without any trace. 그는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동사 disappear는 사라지다는 뜻의 자동사예요. 흔히 영어 교육에서 자동사라는 점이 매우 강조되는 동사입니다. 하지만 disappear가 절대로 타동사로 쓰일 수 없는 거는 아니에요. 이런 문장을 봅시다. Death squads were killing, disappearing and torturing people all over the country. 암살단이 전국에서 사람들을 살해하고 납치하고 고문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문 기사의 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people이 지금 killing, disappearing and torturing 세 동사의 목적어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disappear는 납치하다는 뜻의 타동사고요. 직역하면은 뭐뭐를 사라지게 만들다는 의미예요. 즉 암살단이나 비밀경찰, 정보기관 등이 사람을 납치, 감금해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처럼 만드는 행위를 묘사하는데요. disappear는 통상적으로는 목적 없는 자동사로 쓰이지만 이 뜻일 때는 목적어를 취해서 타동사로 쓰입니다. 그 다음 자타 양용 동사 유형 세 번째 바로 능격 동사입니다. 자, 예문을 볼까요? He broke the window 하면은 여기서 broke는 타동사로 쓰였죠. 그는 창문을 깨뜨렸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창문을이라는 목적어가 있죠. 타동사죠. 근데 the window를 주어로 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The window broke 이렇게 하면요. 그럼 창문이 깨졌다라는 뜻의 자동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he broke the window 이 타동사로 쓰였을 때의 목적어를 주어로 삼아서 the window broke 이렇게 자동사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볼까요? He opened the door. 그는 문을 열었다. 그는 그 문을 열었다인데 여기서 the door라는 목적어가 있죠. 그럼 open은 당연히 여기서 뭐예요? 타동사예요. 근데 여기서 밑줄 친 목적어를 주어로 삼아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The door opened. 문이 열렸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는 자동사죠. 왜냐하면은 목적어가 없으니까. 자, 이와 같이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로도 쓰이고 그때 목적어를 주어로 삼아 자동사로도 쓸 수 있는 동사를 능격 동사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열다와 열리다는 서로 의미가 다른 별개의 동사들인데 영어로는 하나의 동사가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표현하기 때문에요. 한국 학생들로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초급 학생들은 수동태를 배우면서 주어가 행위를 스스로 수행하는 거는 능동태고 무언가에 의해 어떻게 되는 거는 수동태라고 배우는데요. 문이 스스로 여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열린 건데 어떻게 능동태로 표현될 수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즉 the door opened가 아니라 the door was opened가 되어야 맞는 거 아니냐고 이제 따지는 거죠. 물론 the door was opened와 같이 수동태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굳이 수동의 의미를 강조하여 나타내지 않고 간결하게 the door opened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문장을 특히 이제 중간태라고 합니다. 중간태는 능동 수동의 이분법에서는 형태상 능동태이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수동의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정확하게 보면은 수동태와는 의미가 다소 다르고요. 무엇에 의해 어떻게 되었다는 수동태적 의미보다는 사건의 발생 그 자체를 묘사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또한 한국어에도 능격 동사가 있어요. 한국어 동사 멈추다와 움직이다는 대표적인 능격 동사인데요. 주어가 무언가를 멈추게 하거나 움직이게 한다는 뜻과 무언가가 멈추거나 움직인다는 뜻을 똑같은 형태의 동사로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는 음악을 멈췄다. 이거 타동사죠. 음악을 이라는 목적어가 있잖아요. 분명히 타동사예요. 근데 여기서 목적어에 해당하는 음악을 가지고 주어로 삼고 자동사로 표현하고 동사는 그대로일 수 있어요. 어떻게? 음악이 멈췄다. 이렇게 표현하면 자동사로 쓰인 거죠. 이것도 이제 능격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손을 움직였다. 이거 보세요. 그러면은 손을이라는 목적어가 있죠. 움직이는 대상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타동사죠. 목적어가 있으니까. 근데 손을 주어로 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의 손이 움직였다. 이런 식으로. 그의 손이 움직였다 하면은 여기서는 자동사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능격 동사인 겁니다. 그래서 음악이 멈췄다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논리적으로는 음악을 멈추게 한 사람이나 원인이 있고 그 사람이나 원인에 의해 음악이 멈춰지게 되었을지라도 그러한 점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음악이 멈추는 사건 그 자체만 표현하는 건데요. 중간태가 바로 그러한 느낌을 표현하는 유형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도 어떤 피동의 의미로서 음악이 멈춰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특정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멈춰졌다라는 걸 말할 때 그렇게 표현하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음악이 멈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중간태적으로. 영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한국어에서는 능격 동사가 소수인 반면 영어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반란의 용법에 207페이지에서 11페이지 정도에 100여 개의 능격 동사들을 의미의 유형별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거 일부를 좀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증가, 감소, 변화, 향상, 발전을 뜻하는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increase, expand, decrease, change, develop, improve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작, 끝, 열기, 닫기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에요. begin, start, stop, finish, open, close 이런 류가 이제 있고요. 세 번째로는 형용사에 en 붙인 동사들입니다. 그러면 그 형용사의 상태로 만들다 뭐 약간 그런 뜻의 동사들이죠. 그래서 brighten, deepen, sharpen 이런 또 동사들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요리 관련 동사들이 있어요. 요리 관련 동사 중에 은근히 능격 동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cook, boil, bake, fry, roast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상태 변화를 표현하는 동사들인데요. 이거는 좀 뭉뚱그려서 표현한 겁니다. 상태 변화를 뜻하는 유형이 굉장히 많죠. 다양하게. 그래서 뭐 dry, freeze, melt, burn, dissolve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이동이나 움직임 관련 동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move, shake, spin, turn 뭐 이런 여러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문도 한번 볼까요? Boil the eggs and fry the shrimps. 여기서 boil, fry 이 두 동사가 있는데 모두 the eggs, the shrimps라는 목적어가 있죠. 그러니까 둘 다 타동사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달걀을 삶고 새우를 튀기세요 이런 말이네요. 그러니까 무슨 요리 프로그램이나 좀 요리를 알려줄 때 할 수 있는 말이죠. 달걀을 삶고 새우를 튀기라고 했으니까 둘 다 모두 타동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Now the eggs are boiling and the shrimps are frying. 자, 이제 달걀이 삶아지고 새우가 튀겨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보글보글 끓고 뭐 새우도 뭐 튀겨지고 있나 보죠. 근데 달걀이 삶아지고 있고 새우가 튀겨지고 있는 중인데 보세요. are boiling 형태적으로 어때요? 능동태죠. 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자동사로 쓰여가지고 의미에 있어서는 뭔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뭐 이런 걸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동사로서의 의미를 기본적 의미로 알고 있는 학습자들에게는요. 이러한 중간태 문장은 수동태가 돼야 하는데 왜 능동태지 하는 느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기 굉장히 쉬워요. 물론 Now the eggs are being boiled
and the shrimps are being fried.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뭐 틀린 건 아니죠.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하는 거는요, 문법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중간태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간결합니다. 다시 말해 중간태는 언어 사용의 간결화와 편리성 증진을 위해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문제를 좀 볼게요. 1번 문제인데 뭐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문제네요. We learned about the period which하고 when 중에 고르는 문제네요. South Korea developed rapidly 이런 문제가 있고요. 2번도 두 번째 문제인데 2번 문제는 We learned about the industries which하고 when 고르라는 거고 South Korea developed rapidly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관계대명사 문제예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예요. 한국식 영문법은요, 관계사 뒤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보라고 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뒤가 완전하면 when 이거 관계부사고 불완전하면 which 관계대명사가 맞다는 거죠. 하지만 뒤가 완전히 똑같아요. 지금 South Korea developed rapidly라는 똑같은 부분이에요. 근데 1번에서는 when이 맞고 2번에서는 which가 맞아요. develop 이 단어는 능격 동사로서 1번에서는 발전하다는 뜻의 자동사로 쓰인 거고요. 2번에서는 뭐뭇을 발전시키다는 뜻의 타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장을 우리말로 이제 보면은 우리는 한국이 급속히 발전한 시기에 대해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한 시기죠. 2번은 무슨 뜻이냐? 우리는 한국이 급속히 발전시킨 산업들에 대해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들을 한국이 급속히 발전시켰는지 그런 걸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1번에는 when이 맞고 2번에는 which가 맞는 거죠. 이렇게 관계절에 능격 동사와 같은 자타 양용 동사가 쓰인 경우 동사만 보고서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고 따라서 절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판단하는 건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미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으로 특이한 능격 동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 능격 동사는요, 어느 정도는 뭐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는 자유자재로 타동사로도 쓰이고 자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어떤 능격 동사들은 대부분 능동의미의 타동사로 쓰이는데 well, easily, badly 등의 부사와 함께 일부 소수 표현에서 수동의미의 자동사로 쓰입니다. 흔히 형태는 능동태이지만 의미는 수동태인 표현이라고 한국식 용법에서는 가르쳐집니다. 이런 경우죠. This car sells well. 이 차는 잘 팔린다. 그러니까 잘 팔린다는 어떤 수동의 의미인데 sells 능동태로 표현됐다 이거죠. This book reads easily. 이 책은 쉽게 읽힌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의미는 뭐 읽힌다 이런 어떤 수동 느낌인데 reads 이렇게 지금 자동사로 능동태로 이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sell과 read는 대부분 타동사로서 능동의 의미를 가지지만 well, easily 등의 부사와 함께 자동사로 쓰여서 잘 팔린다, 쉽게 읽힌다는 수동의 의미를 형성합니다. 이런 경우도 볼까요? This wine drinks quite nicely. 이 와인 꽤 잘 넘어가는데 정도로 좀 의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와인을 마시면서 this wine drinks quite nicely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서 뭐 시트콤 같은데 보다 보면은 뭐 들은 적이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래서 drink는 자타 양용 동사로서 대개는 타동사로 쓰이거나 또는 목적어 생략적 자동사로 쓰여요. 뭐 I'm drinking 이렇게 하면 목적어 생략적이죠. 술이라도 어떤 목적어를 말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드물게 이런 식으로 부사와 함께 쓰여서 뭐 잘 마셔진다, 좀 직역하자면 그렇죠. 잘 마셔진다. 뭐 의역하자면 좀 마시기 좋다. 뭐 내지는 뭐 술일 경우 뭐 잘 넘어간다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뜻의 중간태 문장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이것도 볼까요? She just didn't photograph well. 이건요, 그녀는 사진이 잘 안 나온 것뿐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실물로 보면은 되게 예쁘셔. 근데 사진을 봤더니 별로 안 예쁜 거라서 왜 별로 안 예쁘죠? 그랬더니 이거 she just didn't photograph well. 사진이 잘 안 나온 것뿐이야. 약간 이런 맥락에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photograph도 누구누구의 사진을 찍다 또는 누구누구를 촬영하다는 뜻의 타동사로 쓰이는 게 통상적인데 well, badly 등의 부사와 함께 자동사로 쓰여서 뭐 사진이 잘 찍히다 또는 못 찍히다 이런 수동의 의미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볼까요? This pen writes well. 이 펜은 잘 써진다. 이런 뜻인데 한국식 영문법은 이 문장을 수동의 뜻을 가지는 능동태 표현에 포함시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 표현은 전혀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한국어로 해석하면 써진다는 피동형이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를 가진다고 착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어적 사고방식으로 보면 전혀 수동의 의미를 내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책, 편지, 이메일, 보고서 등 문자로 이루어진 내용을 가진 무언가를 쓰는 거지 펜이라는 필기구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 주의하셔야 되는데 한국어 동사 쓰다는 use의 뜻도 있고 write의 뜻도 있는 동음 이어라서 지금 제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는 펜을 use 하기는 해요. 근데 펜을 write 하진 않습니다. 펜이라는 필기 도구를 가지고 write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이 펜이 잘 write 된다는 수동의 뜻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수동의 의미라면 어떤 의미가 통하는 능동으로 바꾼다면은 people can write this pen well. 사람들이 이 펜을 잘 write 할 수 있다는 말인데 이게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볼까요? Love letters write easily. 연애 편지는 쉽게 써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love letter는 쉽게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랑에 빠져서 누군가를 막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그럼 막 감성이 막 생겨서 난 당신을 사랑해요. 너무 보고 싶습니다. 막 이런 말이 이제 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연애 편지는 쉽게 써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경우가 전형적인 중간태죠. 사람들은 연애 편지를 write 하고 연애 편지는 write 되는 거죠. 이렇게 능동 수동 관계가 성립을 하고요. 형태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this pen writes well과는 구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볼까요? This knife cuts well.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 칼은 잘 든다, 뭐 날카로워서 잘 든다, 뭐 그런 뜻이죠. 이런 경우도 수동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요. 이거는 이 칼이 잘 컷된다는 말이 아니라 칼을 가지고 무언가를 잘 컷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세요. This meat cuts easily. 이 고기는 쉽게 잘라진다라는 뜻인데 이런 게 바로 전형적인 중간태입니다. 즉, 이 고기가 쉽게 컷된다, 쉽게 잘라진다는 수동의 뜻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this pen writes well, this knife cuts well, but this soap washes well. 이 비누는 세정력이 좋다 정도의 의미인데 이렇게 도구가 자신의 기능을 잘 또는 못 수행하는 것을 표현하는 문장들은 형태상 앞서 다룬 유형의 중간태와 똑같아 보이지만 그것과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능격 동사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